네, 이번 핫 이슈 이적 시장 소식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입니다. 최근 첼시가 이적 소식들을 시원하게 터뜨리면서 다른 팀들의 이적 소식 조금 깜깜한 상황이죠.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한 구단들의 재정적 손실 때문이지 않나 라는 생각인데요. 첼시의 경우 지난 시즌 동안 사용한 금액은 하킴지 한 명뿐이잖아요. 알려진 바로는 아직 모라타와 아자르의 판매 금액을 사용하지도 않았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아무튼 넘어가서 첼시 외에도 눈에 띄는 이적설이 나오고 있는 팀이 바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입니다. 우선 이번 시즌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영입 후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죠. 결국 챔피언스리그 진출까지 성공한 상황인데요. 강력하게 보강 포인트를 보았을 때 총 3가지 부분을 짚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첫 번째로는 메가이어의 파트너 센터백, 두 번째는 왼쪽 윙백, 세 번째는 우측 윙어 혹은 윙포워드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 오피셜은 없는 상황인데 굳이 따지자면 거피셜 정도는 있죠. 여튼 맨유 이적 시장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수는 거피셜에 가까운 선수인데요. 이적을 코앞에 두고 있는 선수입니다. 걱정하던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새벽 따끈한 오피셜이 떴죠. 녹음하고 편집하는데 그 사이에 오피셜이 떠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녹음을 했습니다. 아약스의 미드필더 도니 반더비크가 맨유로의 이적을 확정지었습니다. 현재 알려진 이적료는 약 553억 원, 그리고 여기에 옵션으로 약 80억 원 정도를 추가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계약 기간은 5년에 1년 연장 옵션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원래 반더비크는 그러니까 이번 영입 전까지만 해도 레알 마드리드와 강하게 연결됐었죠. 제 기억으로는 리그 재개 직전쯤인가로 기억하고 있는데, 당시에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적 타격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가 이적료 지불을 지원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그 사이 맨유가 하이제킹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적설이 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후 이번에 영입을 확정 지은 상황인데요. 우선 조금 지켜볼 점은 반더비크의 합류로 중원조합이 어떻게 변화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반더비크가 사실상 공미, 중미, 수미까지 다 뛸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어느 위치에 어떻게 기용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아약스 경기를 전부 팔로우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게 힘들지만, 제가 계속 보면서 느꼈던 반더비크의 장단점을 꼽아보자면 장점으로는 활동량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면서 진짜 많이 뛰어댕긴다 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되게 다재다능한 미드필더다 라는 느낌도 받았는데요. 이거를 보고 이제 육각형 선수다 라고들 하시죠. 약간 그런 느낌의 선수? 라고 좀 느꼈고, 단점으로는 이 다재다능함이 엄청 크지 않다? 이 육각형의 폭이 엄청 큰 편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쁜 선수는 아닌데, 약간 이걸 조금 더 표현을 하자면 이제 또 다른 단점으로는 투박하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섬세하지도 않고, 너무 패스가 안 좋은 건 아닌데 또 좋은 것도 아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리그에서 반더비크가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줄지는 미지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느낌을 받았고, 일단 솔샤르 체제에서 어떤 위치에서 어떤 룰을 맡게 될지,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 저는 수비형 미드필더보다는 조금 더 한 칸 위 내지 반칸 위, 조금 더 공격적인 위치에서 뛰는 게 더 어울릴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두 번째 선수는 이번 시즌 최고의 활약을 보여준 신예 골키퍼죠. 바로 딘 앤더슨인데요. 이번 시즌 끝으로 맨유로 임대 복귀를 했습니다. 그동안 하브리그 임대를 통해 경험을 쌓았고, 이번 시즌에는 2부 리그에서 셰필드와 함께 승격을 하며 돌풍의 시즌을 보여주었는데요. 결국 맨유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던 딘 앤더슨을 복귀시켰고 2025년까지 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우선 주전 골키퍼인 데아와의 주전 경쟁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과연 누가 리그에 출전하고 누가 컵대회에 출전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경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데아가 리그에서 선발을 뛰고 컵대회나 유럽 대항전에서 딘 앤더슨이 뛰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긴 한데, 이것 또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죠. 네, 세 번째 선수부터는 완전히 맨유로 온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어느 정도 맨유가 강하게 찔러보고 있다 정도의 선수들인데요. 세 번째 선수는 최근 갑자기 뜨겁게 올라온 이적설이죠. 라이프치히의 센터백 다이오 우파메카노입니다. 현재 솔샤르 감독이 강하게 우파메카노를 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위에서 언급했던 맥과이어의 파트너 센터백을 지속적으로 찾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유망주나 어린 선수들 말고 데리고 와서 즉시 전력감으로 주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센터백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맥과이어 외에 있는 센터백들 상태가 그리 좋지는 않잖아요. 지금까지 린델로프가 맥과이어의 파트너로 뛰었는데 사실 불안한 모습도 많이 보여주었고, 만나는 상대팀들 역시 맥과이어보다 린델로프 쪽으로 공략하는 모습들도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 솔샤르 감독이 조금 센터백을 찾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의 이적설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우파메카노는 최근 라이프치히와 2023년까지 재계약을 한 상황이라 이적할 가능성이 그리 높아 보이진 않아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로는 다음 시즌 되어서 우파메카노를 두고 타 팀들과 경쟁할 바엔 당장 비싼 금액이라도 지금 지르자라는 느낌이라고 합니다. 이적설을 두고 우파메카노는 한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서 현재 재계약을 한 상황이고 많은 클럽들이 자신을 원하는 것을 알고 있다. 구단과 이야기하고 있지만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안 올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엄청 높은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솔직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니까, 그래도 만약 온다면 한 10% 정도 예상해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네 번째 선수는 바이에른 뮌헨의 티아고 알칸타라입니다. 원래 티아고와 강력하게 연결되고 있는 팀은 리버풀이죠. 현재 클롭 감독이 티아고를 좋아하고 원하고 있고, 티아고 역시 리버풀행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리버풀 구단 측이 티아고의 이적료를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리버풀 이적 시장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현재 바이언과 맨유가 티아고 이적료를 두고 협상이 완료됐다라는 종류의 보도가 있었는데, 최근 기사에는 아직 어떠한 오퍼도 오가지 않았다고 해요. 다만 맨유 측에서 티아고의 에이전트에게 손을 내밀었을 뿐이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사실관계가 파악된 게 아니니까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확실한 건 맨유가 티아고 알칸타라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 어쩌면 리버풀은 뺏길 수도 있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 맨유가 리버풀을 제치고 티아고를 영입한다? 그러면 이거 베르나 시즌2가 될 것 같네요. 그리고 티아고 맨유로 이적을 한다면 중원에 브루노 페르난데스, 포그바, 티아고 알칸타라. 상상만 해도 무게감이 장난이 아닌데 아마 맨유 팬분들께서는 조금 더 행복 회로를 돌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섯 번째 선수는 레알 마드리드 소속, 이번 세비야에서 유로파 우승의 주축 선수였던 세르히오 레길론입니다. 원래 레길론의 경우 첼시가 벤치를 영입 전에 강하게 연결됐던 선수였죠. 그 후 현재 맨유와 토트넘이 레길론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 현재 레알로 복귀하더라도 레길론이 뛸 자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팀으로 이적하는 것이 유력하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레알 역시 레길론 매각에 관심을 갖고 있기는 한데 필수적으로 바이백 조항을 삽입하길 원하고 있다고 해요. 현재 맨유의 전형적인 레프트백을 생각했을 때 루크쇼 뿐이잖아요. 브랜드 윌리엄스의 경우 원래 우측이었고, 그런 점을 생각한다면 레길론 영입에 관심을 보이는 건 당연하다라고 조금 생각이 들고, 사실상 맨유가 레길론을 살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한데 이것도 조금 더 구체화가 돼야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선수인데요. 많은 맨유 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소식입니다. 도르트문트의 제이든 산초인데요. 최근까지 모습을 보았을 때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였죠. 일부에서는 아직도 유효한 딜이다 라고는 했지만, 우선 도르트문트는 지속적으로 산초의 이적료로 약 1,700억 원을 고수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도 산초 이적료는 변함없다고 못 박았었는데요. 이후 돌문은 맨유에게 산초에 대한 협상은 8월 10일까지다 라고 데드라인까지 정해주었던 상황입니다. 결국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심지어 산초의 계약 기간이 2023년까지 1년 연장되었습니다. 그 후에 맨유는 아직 안 끝났다, 계약할 거다 라며 산초 영입에 자신감을 드러냈지만 도르트문트 쪽은 별다른 리액션을 취하지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최근 다시 한번 이 이적설이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 소식을 한 ITK에서 산초 영입이 완료됐다. 다만 도르트문트가 산초의 대체자를 찾을 때까지 맨유가 기다려주고 있다 라고 전하며 많은
팬분들이 궁금증을 모았습니다. 이 ITK가 좀 최근에 생기긴 했는데 저도 이 ITK를 어쩌다가 트위터를 통해서 접하게 됐는데 생각보다 관심이 끌만한 이야기들이 많이 올라와서 지난달쯤부터 이렇게 지켜봤던 걸로 기억하는데, 일단 사실 ITK라는 것 자체가 전하는 소식들의 공식력 차이가 천차만별하기 때문에 이 소식이 얼만큼 공식력이 있을지는 전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산초의 영입에 대해서 현재 맨유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맨유가 사실상 움직이고 있다라는 뉘앙스를 보여준 것만으로도 어쩌면 제이든 산초가 정말 맨유로 향할 수도 있겠다, 그 정도의 관심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일단은 맨유의 이적설을 알아봤고요. 이 외에도 AS 모나코의 수비수죠, 바디아실과 비아레알의 파우 토레스 링크도 있는데 우선적으로 조금 더 흥미롭고 가능성이 큰 이적설 먼저 다뤄봤습니다. 만약 위에서 소개한 딜이 모두 성공하게 된다면 결론적으로 맨유는 본인들이 보강을 필요로 하는 모든 포지션을 영입하게 되네요. 네, 다음은 이번에 팀을 떠나는 또는 떠날 선수들 간단하게 알아보겠는데요. 우선 떠난 선수로는 알렉시스 산체스가 있습니다. 이번 시즌 인터밀란에서 임대 생활을 보냈고 이번에 완전 이적을 했는데요. 맨유는 산체스와 계약 해지를 하고 그를 FA로 풀어주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떠날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인데요. 크리스 스몰링은 여전히 AS 로마와 강하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현재 로마가 이적료 부담을 느끼고 있고 이 사항을 노려 인터밀란이 크리스 스몰링에게 조금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확실한 건 이제 스몰링이 이번 시즌을 끝으로 맨유와 떠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 백업 골키퍼였던 세르히오 로메로 역시 아스톤 빌라에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딘 앤더슨의 복귀 때문에 이제 3순위 골키퍼로 밀렸기 때문에 조금 더 출장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 곳을 이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에버튼도 관심을 보이고 있고 다른 팀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거론되고 있는 행선지로는 아스톤 빌라가 가장 유력하다고 해요. 현재 로메로의 이적료는 약 160억 원 정도를 책정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매각 대상으로 마르코스 로호 임대 복귀를 했죠. 마르코스 로호, 제시 링가드, 후안 마타, 안드레아스 페레이라를 생각 중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무엇보다도 이적 시장에서 사는 것도 중요하고 보강도 중요하지만 전력의 자원을 얼만큼 처분할 수 있느냐도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마지막으로 재미로 보는 2020-21 시즌 라인업을 예상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중원의 조합을 어떻게 가져갈지 고민되기는 한데 우선 이적이 유력한 선수들을 기준으로 다음 시즌 라인업을 예상해보겠습니다. 우선 개인적으로 저는 반더비크가 영입되었다 하더라도 솔샤르 감독이 측면 공격을 버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 4-2-3-1을 선택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예상을 해보자면 대야 골키퍼, 포백의 루크쇼, 메가이어, 린델로프, 완비사카, 3선의 포그바, 반더빅, 2선의 레시포드, 브루노 페르난데스, 그린우드, 최전방의 마샬입니다. 리그 재개 후 보여주었던 스쿼드랑 큰 차이가 없죠. 마티치 자리에 반더비크가 들어갔다는 점 그뿐인데 만약 이렇게 라인을 짜게 된다면 기존 포그바가 보여주던 후방 빌드업 그리고 반더비크가 한 칸 내지 반칸 올라가 전진성을 보여주는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만약 이렇게 나온다면 전형적인 수비형 미드필더가 없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여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또 다른 라인업으로는 3선에 기존에 보여주었던 포그바 마티치가 위치하고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우측으로 빼면서 2선에 레시포드, 반더비크, 브루노 페르난데스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게 어떻게 될지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현지에서는 다이아몬드 사사 이야기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견이지만 솔샤르 감독이 측면 공격을 버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4-2-3-1을 고집해왔던 거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강이 필요한 우측 윙포워드 내지 윙어 자리에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넣고 오히려 가운데 공격형 미드필더에 반더비크를 쓰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맨유 이적 시장 소식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맨유 이적 소식이 워낙 많다 보니 전부 다룰 수는 없었던 점 죄송스럽고요. 그래도 꽤 이름값 있고 꽤 유용한 소식들 위주로 다뤘으니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